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홍조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있었나? 뭘 발라도 가렵고 따갑고 뭘 발라도 안 가려지는 거야. 그때는 뭔가 거울마저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좋다는 것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중에 여지민, 여수민, 그리고 건민의 베스트 아이템은 뭐냐? 안녕하세요, 설빈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서 계속 요청을 주셨던 이 보습 장벽 크림에 대해서 이 내돈내산 테스트까지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박수 한번. 아무튼 이렇게 시중에 나온 장벽 크림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7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각 제품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까지 모두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고 많은 이 장벽 그리고 나서 이 많고 많은 이 보습 장벽 크림들 중에서 여지민, 여수민, 그리고 이 건민 피부 타입의 가장 베스트 아이템은 무엇인지 오늘 추천까지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그럼 천천히 한번 보시죠. 렛츠 설빈. 자, 그 전에 우리가 특히 겨울에 이 보습 장벽 크림을 더 발라줘야 되는지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천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겨울철 날씨가 좀 어떻죠? 건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 피부는 더 이상의 수분 증발은 안 돼, 피부를 보호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 수분막의 기능으로서 이 피지, 즉 유분을 계속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도 유분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여름철과 다른 건 뭐냐면 건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속은 건조하고 겉으로는 유분이 좀 가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에 피부 장벽까지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려움이나 홍조라든지 붉어짐이라든지 아니면 따가움이라든지 이런 사진처럼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보습 장벽 크림이라고 하는 보습력이 높은 꾸덕한 크림을 발라주면서 피부 속의 수분 증발은 막고 보습과 재생의 기능성까지 동시에 하는 이 제품들을 발라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독 겨울철에는 조금 더 꾸덕한 크림을 발라주면서 관리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레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쇼츠로도 가볍게 한번 터치했던 제품인데, 요거를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 여기는 편백수를 정제수보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초 화장품들은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흔한데, 비레디 시카페인은 특이하게 편백수가 더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편백수 자체가 피부 진정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블 진정, 트러블 리셋이라는 이름을 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쿠알란으로 수분 저장, 그리고 세라마이드 MP로 이 장벽 개선까지도 챙겨줬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바르기 좋은 장벽 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큰 장점이, 이 지성이신 분들이 겨울철에 꾸덕한 크림 바르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좀 가볍게 입문하기 좋은 겨울철 장벽 크림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 장점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휘발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건성이라든지 피부 보습의 메인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이 피부 타입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크림입니다. 에스네이처 브랜드 자체가 원래 수분을 좀 잘 쓰기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막 수분 천재 만재 막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름처럼 스쿠알란 성분이 15%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높죠? 이 스쿠알란은 앞에서 터치하긴 했지만 피지가 안에 차 있는 것처럼 피부를 속이는 역할도 할 뿐더러 가볍게 수분막을 쌓아주면서 이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까지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겨울철에 유분은 폭발하지만 속은 뭔가 땡기는 것 같은 이런 또 수부지 타입에게는 정말 완벽한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습과 재생의 기능을 줄 수 있는 이 판테놀까지도 꽤 높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적잖게 보습까지도 좀 챙겨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라보면 시카페인보다 약간 더 꾸덕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 흡수가 되게 빨라요. 이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수부지 피부 타입 중에서도 뭔가 지성 쪽에 더 가까운 이 수부지 피부 타입에게는 너무나도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보습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발랐을 때 늦은 저녁이나 오후가 되면은 조금 속당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성이 가벼운 수부지 추천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파티온 노스카나인 크림입니다. 가티온, 파티온 제품인데요. 일단 이거는 제약사 크림입니다. 에크논 크림, 에크린게를 만든 회사가
기초 스킨케어도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파티온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사 회사들의 장점이 뭐냐, 이 성분 배합을 되게 잘 쓰고 고가의 원료를 정말 잘 배합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로도 매번 추천을 드렸던 제품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 크림은 쇼츠로도 한번 터치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성분표를 보더라도 판테놀, 뭐 병푸출출물, 세콜지, 보카, 피알루론산, 스쿠알란까지 좋다는 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미쳤다 이거.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모두 주요 함량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전성분표를 보면은 앞에서 9번째까지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중간부터 약간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요 성분 함량까지는 가져가지 않았구나, 약간의 터치가 여러 가지 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뭐 피부 재생이나 보습이라든지 트러블 진정이라든지 모두 다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잖게 균형이 좋은 크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성분 배합 자체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원가 자체가 좀 비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고, 발림성도 되게 가볍고 되게 산뜻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네이처는 수분으로 가득 찬 느낌이라면, 반면에 파티온은 조금 더 오일리하고 묵직한 편이긴 한데 이 트러블 진정 효과까지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지민 피부 타입이나 여수민 피부 타입에게는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성에 가까운 수부지 피부 타입에게는 조금 건조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일드랩 리페어 크림입니다. 요거 요즘에 제가 꽂혀서 좀 자주 발라주고 있는 크림인데요. 일단 피부 재생과 보습에 효과적인 판테놀이 무려 5%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덱스판테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로시퍼제랑 똑같은 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 날에 여러 번 덧바르기에도 너무 최적화된 크림이다. 리페어 크림, 뭐 알잖아요. 근데 이게 전성분포를 보면 더 대박이에요. 일단 병풀 추출물은 1%가 들어가야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1%가 일단 들어있죠.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 에시드, 뭐 이런 거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EGF, 세콜지까지 챙겨주면서 피부 장벽의 보습까지도 포커싱을 맞춰줬고, 아니 이게 진짜 미쳤어. 그리고 마일드랩의 심볼이기도 하죠. 여드름성 피부, 민감 피부, 독일 더마 테스트까지 아주 받아주면서 진짜 이거는 여지민 여수민 피부 타입이라면 한 번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드로퍼 용기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크림 너무 잘 쓰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이것처럼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피부 장벽이 무너진 날에 크림만 여러 번 바르는 날, 이 보습 장벽 크림만 여러 번 바르면서 피부 재생을 좀 도와줘야 된다,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번 덧바르기에도 양 조절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진짜 잘 만들었어. 자, 다섯 번째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인데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건 또 정제수보다 히알루론산, 즉 수분 충전 성분이 50%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크림보다는 흡수가 더 빠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날아가지 않게 스쿠알란이나 여러 가지 지방산을 포함을 해서 수분막까지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얘기냐면 수분을 왕창 때려 넣어놓고 수분망을 또 왕창 씌워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 월구술 나무도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염이나 뭐 항바이러스 뭐 이런 거에 되게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화농성 여드름 진정에 조금 더 탁월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세콜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수분을 꽉 채워주면서 간간히 트러블 진정 효과도 넣어주고 수분망으로 완전 씌워줬다. 마일드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으로 가긴 하는데, 마일드랩은 아무래도 피부 재생과 보습의 목적이 더 크다라면, 이 웰라주 크림 같은 경우에는 수분 충전과 그리고 이 속건조를 잡아내는 게 조금 더 목적성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림성도 실제로 되게 둘 다 비슷해요. 웰라주가 조금 더 마일드랩보다는 흡수력이 빠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히알루론산이 50%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지민부터 여수민 피부 타입까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단점이 지방산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좀 오후에 속건조가 느껴질까봐 좀 많이 덧바르고 나가는 날에는 메이크업이 조금 밀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양 조절을 잘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섯 번째는 에스트라
아토베르 365 크림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흔히 말해서 장벽 크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좀 크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콜지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세라마이드를 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피토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천연 보습 인자까지도 좀 내어주면서 수분 충전의 역할을 조금 더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쿼알란으로 수분 맛까지 잘 채워준 느낌입니다. 제형을 보면 이 보습 인자로 구성된 알갱이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점점 바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피부열에 의해서 녹아내는 정말 순한 알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진짜 민감하거나 크림 자체를 바르는 것도 별로다 하는 이 남성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 웰라주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웰라주는 꾸덕하지만 흡수력은 되게 빠른 장점이 있어요. 다만 에스트라는 꾸덕하기도 하면서 촉촉하기도 하면서 겉으로 촉촉하게 빡 밀폐되어 있는 느낌까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감이 웰라주가 조금 더 좋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습감마저도 에스트라가 조금 더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지민 피부이신 분들도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수민과 건민 피부 타입에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크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아주 피부 장벽의 육각형 크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죠.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트 B5 플러스입니다. 요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피부 재생 장벽 보습 크림입니다. 뭐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요게 가만히 보면 은색 라벨이 있고요, 파란색 라벨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은색 라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성분표를 뜯어보더라도 판테놀이 무려 5%가 들어가 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간간히 병풀 잎 추출물이나 마데카소 사이다가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피부 보습과 재생에 조금 더 포커싱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어버터로 수분막을 씌워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시어버터가 모공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공을 막는 성분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어버터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전성분표에 어떤 특정 성분이 내 피부와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버터 들어가 있어도 트러블 나거나 아니면 뭐 무너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런 사용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쇼츠로도 한번 다뤘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 좀 따갑거나 붉거나 아니면 가렵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앰플 토너 스킨 단계 다 소거하고 요 크림 단계만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럴 때 정말 잘 어울리는 크림입니다. 아까 마일드랩 크림은 조금 더 가벼운 텍스처예요. 그래서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 타입에게 조금 더 어울리고, 에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로션 같지만 마무리감이 좀 촉촉한 편이라 여수민 피부나 수부지나 뭐 건성 피부 타입에게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텍스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점을 찾자면 뭔가 되게 바른 느낌이 드는 크림이긴 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마무리감이나 잔여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비추천드리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바르기에 너무 좋은 크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이 보습 장벽 크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되게 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지민, 여수민, 그리고 건민 피부 타입의 베스트 아이템을 뽑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지민 피부 타입의 넘버원은 마일드랩의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게 성분 배합도 되게 괜찮고 뭔가 꾸덕하기도 하지만 흡수력마저도 되게 괜찮은 느낌이라서 트러블 그리고 장벽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가볍게 터치하면서 발라주실 수 있는 크림이라 여지민 탑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여수민 피부 타입의 탑은 뭐냐? 들고 있었네.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오 365 크림입니다. 에스트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밀도 세라마이드로 복합적으로 좀 배합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부 장벽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고, 플러스로 여러가지 천연 보습 인자들이나 수분 성분들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늦은 오후나 저녁이 됐을 때 뭔가 보습력이나 속건조나 되게 잘 잡아줬던 크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육각형의 크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크림이라 여수민 피부 타입의 탑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민 피부의 탑은 뭐냐?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트 B5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생과 보습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된 제품이고, 로션 같은 크림 타입이지만 이 속 건조, 속 보습까지도 좀 잘 채워줄 수 있는 성분 배합 플러스 시어버터 같은 이 지방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수분이 밖으로 빠르게 증발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요거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하시면 파란색 라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늘 여지민, 여수민, 건민 피부 타입 추천 보습 장벽 크림까지도 순서를 좀 맞춰봤는데요. 이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다뤄보고 싶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나 제품들이 있다면 또 질문 열심히 남겨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롱폼으로 정리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Just 설빈.